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 줌 넣어드립니다. 소나무가 수십 년 세월을 견디며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둔 보물을 아시나요? 그것은 화려한 꽃도 울창한 잎도 아닌 바로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기어이 생명을 틔운 복령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흙 밑에서 복령은 소나무의 전기를 흡수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져냅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약초 복령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복령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신선이 되는 약이라 부를 정도로 그 효능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성질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스며듭니다. 복령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우리 몸의 세 가지 핵심 기관인 비장과 심장, 그리고 신장을 고루 다스린다는 점이죠. 비장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심장을 안정시켜 잠을 청하게 하며 신장의 기운을 도와 수분 대사를 조절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몸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주는 복령은 그야말로 자연이 준 온화한 치유자입니다. 이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시는 73살 박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순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말을 날 없이 바쁘게 살아온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르신에게는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두렵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반 공기만 먹어도 윗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속이 더부룩하여 숨쉬기조차 답답함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소화제를 먹어봐도 그때뿐 밤이 되면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가 어디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을 꺼도 눈은 오히려 말똥말똥해졌죠. 가까스로 잠이 들어도 안방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 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번 깨고 나면 머릿속은 온갖 옛날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 차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뒤척여야 했습니다. 이런 정순 어르신의 고통은 단순히 소화의 문제나 예민한 성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몸 안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다먹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담력이 부족해져 불안을 느끼는 상태죠. 이때 복령은 정순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빗장을 걸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순 어르신은 약초 전문가의 권유로 깨끗하게 손질된 백복령을 가루내어 아침마다 미음에 섞어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고 몸에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실망 섞인 한숨을 내쉬기도 하셨죠. 하지만 복령은 원래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 약초입니다.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정순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신기하게도 밤에 찾아오던 그 지독한 불안감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창밖에 밝은 햇살을 보며 깜짝 놀라 시계를 확인하셨습니다.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은 숙면을 취한 것이 몇 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순 어르신은 이제 다시 저녁 식사가 기다려지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평온한 안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령이 어르신의 예민해진 심장을 달래고 멈춰있던 비장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준 결과입니다. 한편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사시는 76 김숙일 어르신의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숙일 어르신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셨던 분이라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신으려 해도 발등이 부어올라 잘 들어가지 않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여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니냐며 겁을 주었지만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일 어르신은 그냥 늙어서 몸에 물이 차나 보다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이런 현상은 몸속에 노폐물과 수분이 섞인 습담이 배출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고여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숙일 어르신에게 처방된 복령은 몸 안의 고인 물을 시원하게 빼주는 배수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복령은 이뇨작용을 돕지만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수분만을 골라내는 영리한 약초입니다. 어르신은 말린 복령을 물 1리터에 넣고 대추와 함께 은근하게 달여 물 대신 수시로 마셨습니다. 복령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가장 먼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소변이 시원해졌습니다. 몸속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자 코끼리 다리 같던 발목이 제 모습을 찾았고 얼굴의 푸석함도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에 가해지던 압박도 줄어들어 텃밭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숙일 어르신은 이제 다시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복령은 이렇게 각기 다른 증상을 가진 두 어르신에게 맞춤형 보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령의 약성을 기록한 고서들을 살펴보면 그 가치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약성가에 따르면 복령은 보충하고 비워내는 두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약재로 묘사됩니다. 부족한 기운은 채워주고 넘치는 수분은 비워주니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이만한 것이 없죠. 하지만 이토록 훌륭한 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무분별하게 많이 마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복령은 기본적으로 몸의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매우 강한 약초입니다. 따라서 평소 몸이 너무 말라 있고 입술과 피부가 항상 건조한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령이 수분을 더 빼버리면 오히려 기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변의 양이 너무 적어 소변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죠. 자연요법의 핵심은 내 몸의 소리를 먼저 듣고 그에 맞는 양을 정성껏 복용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복령은 우리에게 담담함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인삼처럼 강하게 기운을 끌어올리거나 녹용처럼 화려한 효능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몸의 구석구석을 정돈하고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숭늉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약초입니다. 겨울철 추위로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까지 덩달아 좁아질 때 따뜻한 복령차 한 잔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깨끗이 씻은 복령 2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40분간 정성껏 달여보세요. 그 담백한 물 한 모금이 여러분의 비장을 깨우고 지친 심장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복령과 함께하는 평온한 밤, 가벼운 아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약초 한 줌의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복령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몸에 맞는지 고민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서 늘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이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 줌 넣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약초 한 줌이었습니다.